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괜찮았죠, 시장이?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오늘은 파월 의장님께서, 존대를, 극존칭을 써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금리 인상. 이르면 12월서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발언.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 자체는 뭐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뭐 계속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2023년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2년도의 12월 달만큼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뷰를 가지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표를 한 10월의 CPI가 이제 점차 피크 둔화, 그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CP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런 항목들, 특히 이제 주거비죠. 주거비에 대한 항목 자체가 감소가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락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 12월 달 CPI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이루어질겠죠. 그러면은 굳이 파월 의장이 좀 강력한 멘트를 치기에는 아마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앞서서 어제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얘기를 했었던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1월서부터 11월 달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은 좀 긍정적인 표를 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의 이러한 이제 장기 하락 추세가 최근에 돌파되고 나서 저항에서 이제 지지선의 역할이 바뀌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기대감들을 좀 가지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렇게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기간을 한정을 두는 이유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게 CPI가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고 소비에 대한 둔화거든요. 이게 뭐 침체가 될지 둔화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약간 좀 냉각이 이루어졌다가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대한 게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하방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EPS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인플레 자체가 잡히고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좀 꺾였었을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는 그걸 모르겠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달에 대한 랠리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1분기 상반기에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되 2023년도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당일 당일 이슈들은 나오겠죠. 예, 당일 당일 이슈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위주가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들이 좀 진행이 되긴 할 텐데 과연 12월 달이 그러니까 11월 달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10월 달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의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 파동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군들을 좀 꼽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겠죠. 예, 덜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그려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 포지션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은 뭐 성장주 포지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에 걸려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낙폭과대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지수가 조금 더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차 정보가 좀 늘어났던 기업들. 그 다음에 공매도 자체가 좀 늘어났던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에 조금 더 포커스로 좀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 쪽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XR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확장해서 좀 나오겠죠. 확장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확장이라는 게 뭐 이제 XR이 그냥 단순하게 XR 하드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XR 하드웨어 기계 안에서도 약간 좀 성능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뭐 센싱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이제 한 차례 정도 XR과 엮이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군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테마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또, 그러니까 중국 부분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이번에만큼은 이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도 한번 완화를 시켜줬다가 한 5일인가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또 봉쇄하는 그런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 뭐 광저우도 그렇고요. 요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뭐 위드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지금 그러니까 온건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거를 번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인민들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시민들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인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뭐 이게 뭐 방송이면 사실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요즘 뭐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인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민들이 한번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트라우마 있을 거예요, 현 정부도. 천안문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인민들도 이게 막상, 이게 월드컵 중계를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위드 코로나 상태로 지금 다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만 이래버리니까. 아마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거 왜 이래? 라고 지금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은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은 사실은 다 열려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밖의 상황들이라든지 외부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 상황 그 다음에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가 갑자기 오픈을 했다가 다시 뭐 클로징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미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뭔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정상화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발목이 잡혔었던 뭐 애플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뭐 한간에 애플이 한 2, 3일 전만 하더라도 600만 대가, 그쵸? 600만 대가 이제 생산 차질이 좀 발생을 했다. 폭스콘에 대한 이제 봉쇄로 인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풀려간다고 하게 되면, 다시 재생산이 될 가능성. 뭐 그렇다고 되면 애플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위주로 해서 아마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을 1차원적인 부분에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만 좀 꼬아가지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12월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과 오늘자의 뭐 국내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 고마웠고라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뭐 고무적인 내용들로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12월 달 한 달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세우실지는 아마 각자가 좀 다르실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현금량을 비축을 많이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뭔가 랠리를 통해 가지고 뭐 현금량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점 수준으로 내가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쫓겨서 뭔가 이제 사고를 하고 좀 쫓겨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준서부터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나아지는 계좌 수익률을 아마 기록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은 좀 전략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나쁘지 않다. 뭐 물론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은 다 빼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대한 상승 구간을 보는 그러한 이제 이슈는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이러한 이제 분위기 자체가 더 이어가줄 수 있는 쪽으로 예상을 해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다,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매크로 상황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